안녕하세요. 동서남북의 내절을 진행하고 있는 김종욱입니다. 오늘 주제는 낚시가 되겠습니다. 주로 낚시 초보자분들이나 한국에서 낚시를 매우 즐기셨는데 캐나다의 낚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프로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무척이나 낚시를 즐긴 낚시광입니다. 이곳 캐나다는 가히 낚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시사철 많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고 있고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민 여러분들께서 낚시에 대해서 정보를 잘 얻지 못하시고 어디에 가셔서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한국에서 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캐나다에 대한 낚시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프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게스트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양일 선생님. 네, 최양일입니다. 이분도 많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낚시 광이시고 또 수질과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만기 사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만기입니다. 예, 박 사장님은 옥빌에서 현재 낚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낚시 경력이 약 한 30년 정도 되시고 밥은 굶으셔도 낚시는 즐기시는 낚시 광이십니다. 박 사장님 일주일에 낚시를 몇 번이나 다니시죠? 네, 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못 내도 일주일에 지금 한 3번 정도 낚시를 하고 또 비수기에는 뭐 일주일에 1번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아침 새벽에 낚시 가기를 좋아합니다. 아침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어두운 캄캄한 속에서 낚시터에 도착하면서 생각하기를 오늘은 내가 제일 먼저 왔겠지 하고 갈 때마다 항상 기대가 많이 무너집니다. 저보다 일찍 오셔서 먼저 낚싯대를 들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여기 박 사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이분은 또 아침 9시가 되면 낚싯대를 거두시고 낚시 가게를 또 여시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여하튼 오늘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고 그 고생하면서 낚시를 다 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한 겨울에, 추운 겨울에 체감 온도가 40도가 오르내리는데 낚시터 얼음판 위에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고 있거나 또 비를 맞아가면서 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낚시에 미쳐서 다 하시는 건지 우리 최 선배님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낚시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 관련돼서 그 정신적 리크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고 자연의 경의를 느낄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도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낚시 가기 전날은 채비를 이제 점검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기대감에 부풀어 있고 내일은 고기가 잘 잡힐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낚시를 담그고 나서는 이제나 곧 잡힐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송어 낚시 경우에는 한 입질이 1시간 또는 2시간에 한 번 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곧 잡힐 거라는 생각을 갖고 기다리면은 그동안에 스트레스 쌓인 거라든가 또는 걱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입질이 돼서 물려서 끌어올리기까지는 최선을 다하게 되고 아무 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물과 어우러져 있는 자연을 만끽할 수도 있고 밤 낚시를 하면은
별빛도 볼 수 있고 아침에 해돋이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낚시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바뀌는 것을 낚시와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기의 종류가 바뀌고 가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낚시의 채비는 100불 미만으로도 시작이 가능하고요. 비행기를 타고 내 별장에서 내 자가용 비행기로 간다면은 수백만 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비용서부터 고비용까지 그 정도는 좀 다르지만은 즐길 수 있는 것이 낚시이고 마음도 풍성해지고 또 잡은 물고기는 우리가 요새는 많이 놔주지만은 그래도 한두 마리 가지고는 맛있게 또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낚시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게 잡힐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인생에 그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죠. 그 희망은 밥이고 도전은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항상 밥처럼 계속 먹어야 되고 그 잡는 데는 그 도전은 하나의 우리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뜻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저희 박 사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저는 낚시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역시 지금도 낚시 가기 전날은 잠을 설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낚시를 좋아했고 또 지금 현재도 좋아하고 있고 또한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약간의 뭐 시간이나 또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약간의 그 소홀한 점도 없잖아 이래서 거기에 대한 또 부작용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러나 낚시로 인해서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첫째,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또 건강했던 것은 낚시로 인해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남이 봐서 그 추운 겨울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낚시한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혹시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나 할 정도로 생각이 하겠지만은 사실은 낚시하는데 그 모든 장비라는 것이 그렇게 소홀한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비를 맞고도 낚시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비옷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추울 적에는 또 따뜻한 옷을 입고 그만큼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낚시를 즐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가끔 저희가 낚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저 사람은 미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낚시가 저희 캐나다에서 낚시가 한국하고의 한국에서 낚시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이곳 캐나다는 낚시 규율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엄격합니다. 여기 맨 먼저 그 낚시에 대한 그 면허증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낚시의 그 레귤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면허증도 레귤레이션의 일부인데요. 이것이 그 피싱 온타리오라고 2008년도 판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그 쓰는 피싱 라이선스고 여기는 낚시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낚시 면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포츠 피싱 거고요. 요 말고 이제 컨서베이션이 있습니다. 요 주정부가 권하는 건 사실 스포츠 피싱입니다. 이 낚시 면허의 스포츠는 여러 마리를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컨서베이션에 비해서요. 그리고 그 추천한 이유는 잡았다 놔주라는 뜻에서 컨서베이션을
가져가는 걸 적게 하라는 의미에서 컨서베이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낚시는 카드와 이 카드하고 휘까지 합해서 제일 처음 하신 분은 29불 73센트를 내야 되고요. 매년 스티커를 다시 붙일 때는 23불 79센트. 컨서베이션은 카드하고 휘 보태서 19.87달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는 13불 87센트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1월 1일 날 샀다고 하면은 1년간 유효한 거고요. 12월 31일 날 샀다고 하면 하루만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낚시 라이선스는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든가 유학생이의 경우에는 또는 그런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그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입하셔야 되는데 다소 비쌉니다. 네, 이번에는 저기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또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규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마리수에 또한 규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선배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 온타리오주는요, 남한의 면적의 한 10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남한의 면적에. 호수 숫자가 기록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데서는 20만 개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40만 개라고 합니다. 물론 호수 사이즈를 얼만큼 이상으로 따지냐에 따라서 20만 개도 되고 40만 개도 되는데 작은 엄청난 그 면적에 엄청난 호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규제도 그거를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개 존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그 다음에 나야가라, 심코, 호수, 구엘프 이런 데는 16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 16으로 되어 있고요. 벨빌이나 킹스티는 18구역으로 되어 있고 온타리오 호수는 20구역으로 됐습니다. 작년 구역하고 올해하고 달라졌는데 2008년도 이 피싱 라이선스, 피싱 레귤레이션이 대폭 수정되면서 구역도 매년 이렇게 바뀌게 되죠. 네, 근데 이것이 그동안 한참 동안 안 바뀌었어요. 근데 2008년부터 다시 바뀐 겁니다. 아주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엄격한 쪽으로 바뀐 것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인구는 자꾸 늘고 고기 잡는 사람 많아지니까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말이죠. 전에는 인랜드에서 호수 아니고 그러니까 16지역에서 우리가 낚시를 할 때는 그 송어 같은 경우에 5마리까지 작년에도 허용이 그렇죠.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허용이 그렇게 됐죠. 근데 올해부터는 2마리라는 건 그거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 크게 맞습니다.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쳐내는 게 이상하고 벌금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변입니다. 퍼치 경우 대표적인 고기 중에 여기 잡히는 거니 퍼치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리는 거는 스포츠 피싱 라이선스를 가진 분, 뒤에 말씀드리는 거는 컨서베이션 그 라이선스를 가진 분. 50마리, 25마리고요. 1년 내내 어디서 잡으셔도 되고요. 크래피는 30마리, 10마리, 올 이어 어라운드고요. 선피쉬는 50마리, 25마리, 올 이어 어라운드입니다. 레인보우는 2마리, 1마리고요. 4월 넷째 주 토요일서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세머는 5마리, 2마리, 4월 넷째 주 토요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캐넬 캣피쉬는요, 메기죠. 12마리, 6마리, 올 이어입니다. 메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잡히는 것 중에 볼헤드도 있고, 볼헤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채널 캣피쉬의 하나인 겁니다. 월라인은 4마리, 2마리, 5월 둘째 주 토요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1월 15일서부터 3월 15일 사이입니다. 베스는 2마리고요. 6월
넷째 주 토요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게 낚싯대 수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낚싯대 수량과 또 낚싯대에 달 수 있는 그 바늘 숫자, 후크 숫자 수량도 규제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한국에서는 아까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8대까지 제가 붕어 낚시하는 거 봤는데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한 대, 1인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얼음 낚시일 경우는 2대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레이크에서는 그 낚싯대 2대를 놓고 배를 끌고 가면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음 낚시의 경우 여기서 북쪽으로 예를 들어서 한 4-5시간 가는 지역 같은 데는 4대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낚싯대 그 2대 사이의 거리는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25m인가 그 부근 어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낚시 바늘 수는 그 한 대당 4개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마켓에 슈퍼마켓에 보면은 그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에 물고기들이 그 화로들이 많이 헤엄치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잡은 물고기를 물에다 채워가지고 이걸 이동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그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 수조에 있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양어장에서 키웠던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커머셜 그 라이선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데 그런 사람이 잡은 거 그 경우는 되지만은 일반적인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하면 안 되죠. 또 거기 그 문제가 상당히 큰 벌금이 따르죠. 네, 그래서 작년에 다들 보셨겠지만은 잉어 여러 마리를 그렇게 살려서 물속에 넣은 것을 가져가다가 문제가 돼서 4만 불인가 5만 불 벌금이 나왔다는 신문 기사를 우리 작년 봄인가 언제 다들 봤을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들 낚시를 하기 위한 그 미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국과 저희 캐나다에서 그 미끼가 종류가 조금 틀리고요. 또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그 미끼가 좀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미끼를 사용하는 게 좋은 건지 우리 박 사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끼에서는 사실 이제 간단하게 해서 한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사용하는 것과 또 이제 인조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루어라고 해서 뭐 스푼이라든가 그렇지만 플라스틱이라든가 동물 털이나 새 털을 가지고서 만들어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제 이런 걸 사용하는 이유는 물 안에 있는 그 이제 고기들이 어떤 그 곤충이 애벌레 자체가 이제 바닥에 살다가 이제 어느 그 시기가 지나면은 벌레가 돼서 날아가는 그 시기까지 그 고기를 잡아먹는 이제 주로 우리 교민들이 좋아하는 송어 같은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많이 그걸 사용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하고 같이 나가서 사용하는 지렁이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 물고기, 조그마한 그 송사리를 가지고 또 잡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민어라고 하죠. 예, 민어라고 여기서 라이프 베이트라고 그러죠. 제가 한마디 처음 봤는데 그 미끼하고 산미끼요. 산미끼 그 민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민어 사용할 때 남은 거 대단히 주의해야 할 상황인데 보통 남은 물고기를 물속에 넣거든요. 사는 거 그거 위법입니다. 절대로 넣지 말고 바깥에 버려서 그냥 쏟아
이제 그러니까 죽도록 놔둬야지 그 물 속에 넣는 거는 요게 그 위법입니다. 그 물 속에 살고 있지 않은 물고기가 그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런 의미겠죠. 네, 그래서 아까 이 레귤레이션이 한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로마 법을 따르라고 온타리오에서 우리가 살면은 낚시하는데도 온타리오 레귤레이션을 따라야 됩니다. 렉 온테리오, 렉 미시간, 사실 여기 그 VHS라고 전염병이 생겨로 인해서 그 많은 고기들이 지금 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된 물에서 잡은 민어는 다른 데 가서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굉장히 정부에서 그걸 추진하고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북쪽 이상으로 가서는 아직 그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잡은 고기를 못 가지고 올라갑니다. 네.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고기는 네. 그 위쪽에서 잡아가지고 온 고기를 가지고 올라가면 그건 가능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히 심코 호수에 가서 우리가 물고기를 가서 이제 겨울에 아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 상점에 가서 그러니까 피싱샵에 가서 사게 되면은 거기서 파는 물고기는 안전한 데서 잡아온 걸 한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온타리오 호수나 온타리오 그 인근에 있는 데서 개인이 잡아가지고 그 고기는 가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잡은 고기를 살려서 딴 데 못 가게 하는 거나 미끼를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생태계의 교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다음에는 저희가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낚싯대와 낚싯줄, 또 릴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사실 지금 낚시 장비 그러면은 낚시 바늘과 낚시줄과 낚싯대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기에 있어서는 또 이제 릴이 들어가는 거고 릴이 있음으로 해서 멀리 던져가지고 많은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또한 큰 고기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되겠습니다. 이제 낚시 종류로 따지게 되면은 제가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대표적인 걸로 이건 이제 플라이 피싱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이거 플라이 피싱은 주로 이제 그 송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음에 주로 이제 이 플라이 피싱을 하게 되는데 이 플라이 피싱은 주로 이제 이용하는 것이 이제 플라이를 많이 사용해서 이제 플라이 피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조금 연습도 좀 필요하고 또 이걸 또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 그 어떤 종류의 애벌레가 물속에 사는가 그거하고 비슷한 그 애벌레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다 되겠죠. 예, 그런 종류를 비슷한 걸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고기가 더 많이 물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재미를 더 볼 수도 있고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릴 낚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지식과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프라이 낚시에 대해서 이 프라이 낚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이건 센타핀 낚싯대인데요. 주로 이제 우리 그 젊은 낚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이곳은 이제 강에서나 조그만 그 새강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물 흐름하고 같은 속도로서 이 미끼가 흘러나가게 함으로써 흘러가는 이 미끼를 곰방 먹기가 소롭게 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고기를 잡는 건데요. 근데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뭐 한 서너 번 사용하시면 알 수 있고 이것을 구입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스핀 낚싯대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한 두 가지만 추가를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우리 줄에다가 이제 이 찌를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흘러가는 물에서도 이걸 이 센타핀하고 플로팅 피싱하고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낚싯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비싼 낚싯대죠. 그 낚싯대. 낚싯대가 물론 좀 비싸긴 해도 결과적으로 이제 강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낚싯대가 10피트 이상이 돼야 큰 고기가 걸려도 제가 무리 없이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두 가지 두 번째는 이제 이 릴 자체가 또 좋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처음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싸면 다 좋은 줄 아는데 역시 이제 그 가격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릴이 좋으면은 큰 고기가 걸려도 그 싸우는 동안에 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고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릴이 좋다는 것은 그 베어링이 많아서 스무스하게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구분도 되고요. 낚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낚싯대 종류 구분 중에 하나는 슬로우 액션하고 패스트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배스 잡는 거는 탕 굴리면서 빨리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 여유를 안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패스트 액션입니다. 그러나 그 연어나 송어 잡을 때는요. 그 낚싯줄도 가는 것이고 대도 그 고기보다도 무게보다도 더 가는 파운드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슬로우 액션이니까 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낚싯대가 길이야 되고 휘청돼야 되죠. 그래서 그러나 초보자일 경우에는 여기서 초보자일 경우는 그냥 한 7피트, 8피트 되는 미디움 액션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분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낚시,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낚시가 그 송어 낚시를 많이 하죠. 송어 낚시 중에서도 여기 그 찌를 쓰지 않고 덤벙 낚시라고 하고 추를 가라앉혀서 하는 낚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잉어가 많이 나오고 붕어가 많이 나오죠. 잉어, 붕어는 찌를 써서 대낮같이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저쪽에 그 가스페 이제 8월달, 7월 말 8월달 가죠, 고도낚시. 그건 패스트 액션이야 되고, 그건 무거죠. 그러니까 고기 모양의 추에다가 아래 이렇게 그 트리블이라고 그러는데 그 낚싯바늘 3개짜리요. 그래서 하는 거. 그것도 한국 분이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또 고등 낚시도 많이 즐기십니다. 이제 다음에는 저희 그 낚싯줄을 묶는 데 사용하는 스위벌, 또 추, 싱클, 또 프로트, 찌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또 낚시 바늘, 후크,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그 게스페에 가가지고 고등어 낚시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분들이 이제 고등어 낚시를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거기서 수푼을 사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을에 주로 이제 저희들이 셀몬을 많이 잡을 적에 셀몬은 이제 낮에 보듬도 밤에 잘 잡습니다. 그렇죠. 근데 밤에 셀몬을 잡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글로운 다크라고 그래가지고 야광인 빛이 나오는 걸로서 이제 저희들도 많이 잡는데 제가 지금 고등어 낚시를 가시는 분이 사실 그 게스페가 꽤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장거리를 가서 낮에만 또 낚시를 한다는 것도 또 좀 제가 그렇죠. 밤에 낚시를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야광을 가지고 와서 낚시를 하는데 너무 상상외로 고등어가 잘 잡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게
야광적인데요. 야광이니까. 예. 이걸로 사용하시면은 거기서 더 많은 고등어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저 야광이요. 그러니까 스트로 뭐라고 그러죠? 그 저 사진기 반짝하는 거로요. 한번 딱 비춰가지고 하면 이게 네, 아주 완전히 좋죠. 밝게 빛나고 그게 없으면 손전등으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해서 네. 넣으면 굉장히 사실 뭐 훤하죠. 예. 밤중에 보면은. 카메라 플래시로 하는 것이 제일 카메라, 좋죠. 그게- 예. 그게- 근데 그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을 추라든가 이런 거에 예,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아무래도 우리 이제 교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잡기를 원하시는 이제 송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송어가 사실 굉장히 영양고기입니다. 한말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송어하고 싸움이라는 것은 참 그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게 어려운 게 어렵죠. 송어 낚시인데요. 주로 이제 한국 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바름 낚시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 한국말로 듬봉 낚시라고 예,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추를 쓰셔도 에그 싱크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구멍이 들어있는 그 싱크를 쓰셔야 되고. 예, 이겁니다. 예. 그러고 또 이제 추하고, 엮는 그 마이크로 수어볼하고 연결이 잘 되면서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플라스틱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낚시에 대한 규칙도 어느 정도 알았고 낚시 장비도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무슨 물고기를 낚시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시기별로 또 물고기 우리가 잡고자 하는 물고기 종류별로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가서 잡아야 되는지 박사님께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주로 이제 낚시 시즌이 산란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저희들이 낚시 이제 오픈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4월 26일 날이 이제 여기 송어 오픈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송어가 시작이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산란이 거의 끝나고 이제 고기들이 사실 그 송어는 깊은 물에서 사는 고기가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이제 강에서 산란하고 다시 이제 내려가는데요. 지금 그 강에 가서 이제 주로들 많은 그 고기를 잡는데 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강에서는 역시 흐르는 물에서 잡으려면은 이러한 그 프로팅 낚싯대가 제일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또한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우리가 쓰는 이 낚시에다가 찌만 사용해가지고 찌하고 추를 조그맣게 몇 개씩 달아가지고 이 찌 무게와 낚시의 그 거리만을 조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낚시꾼들이 낚시를 가는데 그 날씨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온과 바람의 속도, 바람의 방향 이걸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지 우리 최 선배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낚시를 하는데 그 물고기마다 좋아하는 그 수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을 좋아하는 고기가 있고요.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붕어, 잉어, 메기는 따뜻한 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찬물을 좋아하는 고기는 송어나 퍼치 같은 것은 찬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온에 따라서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하시는 분은 낚시를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아무리 준비돼도. 그래서 요게 우리 주변에는 공원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얼로 파크를 가보세요. 그 다음에 루즈 파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색강은 그 센 캐설이나 트렌턴 수로를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호수는 심코, 라이스레이크, 구엘프 호수, 온타리오호에는 보만빌이나 포터포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낚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그 미흡한 점 맞습니다. 하지만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